희한한 어린이집. 세 자녀 키우면서 이런 어린이집은 없었다. 저는 공공형 우리 어린이집 만 2세 반 허율 엄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고요. 11월에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 2명은 중학교 1학년, 초등 6학년이고 셋째인 4살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아이들을 키울 땐 제가 일을 해서 어머님께서 전적으로 키워주셔서 아이들 키우는 법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다 10년 만에 셋째 아이를 낳고 이제야 육아다운 육아를 하고 있는 새아이 엄마지만 아주 초보 중에 초보 엄마입니다. 막내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나서 제가 그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부모 행사는 매달 반별 소모임, 전체 부모 대상 독서 모임, 문제행동지도 부모교육 등의 부모교육 및 참여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 참여 열린 어린이집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막내의 이전 어린이집에서도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나 열린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고 있었는데 주로 급식 모니터링이나 차량 도우미, 어린이집 주변 환경 정리, 부모 재능 기부 등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개념이었습니다. 셋째가 우리 어린이집에 입학 후 매달 소모임이나 부모 교육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열린 어린이집 참여는 다분히 형식적인 부모 봉사였는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반별 소모임이나 전체 독서 모임, 부모 교육은 매번 갈 때마다 배우고 오고 얻고 온답니다. 부모들이 뭘 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오게 되더군요. 각각의 모임과 교육마다 원장님뿐 아니라 늦게까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도움 주시는 모습들에 매번 감동을 받고 오곤 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원장님께서 올해는 문제행동지도 부모 교육을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의 오시는 교수님이 현장에서 문제행동이 있는 아이를 접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유아기 때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엄마들이 알고 달리 행동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 그 시기에 엄마들이 공부를 해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아이와 관계를 맺고 맞게 지도한다면 초등학생 때나 청소년기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줄어들 텐데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에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교육에 참석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14살 딸아이가 행동에 조금 문제가 있고 저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해서 저도 힘들고 사춘기인 아이도 힘든 것이 부모로서 엄마로서 제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4, 5, 6, 9월 부모교육 강의를 여러 회차로 지속해서 듣고 나서 큰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요.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 미처 몰랐던 모습들이 눈에 보였고 제 행동에 대한 반성이 커졌어요. 전에는 성격 이상한 아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성격이 이상한 아이가 아닌 그 아이의 성격이 그렇게 되도록 외면하고 방치한 제 잘못이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외면,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 몰랐는데 한 번, 2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부모로서 부끄러운 저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후에도 강의 내용 필기한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강의 후 삶에 적용한 일들을 나누는 단체 대화방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 선배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고 나눠주시는데 그것 또한 너무너무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죠.
저희 어린이집은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선배님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가 다 선배이고 서로에게 다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관한 것만 배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자인 엄마와 또 아빠,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더라고요. 아이와 가족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친구, 사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생님과도 충분히 잘 협력해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지만 저는 매번 그 속에서 14살 사춘기 큰아이와 또 누나와 동생 사이에서 치이는 곧 다가올 사춘기 13살 둘째 아이와의 관계 문제, 소통 문제, 감정 교감 문제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1년 부모 교육 총 6회 중 지금 4번을 했고 앞으로 2번이나 남았는데 넷째 출산 전에 꼭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은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도 오실 수 있도록 저녁 6시부터 하게 해주셨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동반 참석해야 하는 아이들의 돌봄은 일과 후 시간인데도 선생님들께서 친히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반 반별 소모임은 독서 모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독서 모임이라서 처음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간 먹고 산다는 핑계로 책을 읽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모임이랍니다.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권은 꼭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3월부터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파생되어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다루는 책의 주제도 다양해서 꼭 육아에 관한 책뿐 아니라 나를 가꾸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책들을 읽게 되니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의 삶이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쓸데없이 휴대폰만 잡고 있다 검색에 검색, 꼬리 물고 몇 시간씩 흘려버리지도 않게 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TV 채널 돌리기도 이젠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돌아서면 허무할 수다들도 전화통화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독서 모임을 했던 책은 제가 읽고 나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줍니다. 책을 읽고 나면 누구누구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책을 받은 친구들은 읽고 나서 또 다른 이에게 꼭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야, 네 덕분에 내가 책을 다 읽네 하고 고마워합니다. 우리 반 선생님께서 가끔 농담으로 우리는 독서하는 여자잖아요 하면 그 말에 처음엔 그냥 웃지만 참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 여럿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은 뻔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앉아 이야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늘 느끼는 허무함들. 자랑이나 험담이 주를 이루는 엄마들의 수다가 아니라 책을 읽으며 내가 본 것을 나누고 또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씩 적용할 것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한 달 동안 지켜보기로 약속하며 다음 독서 모임을 기대하고 헤어집니다. 소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과 아이들 셋은 잘 있나 하는 생각에 걸음은 재촉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집 부모 소모임과 교육은 단 한 번도 의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달라서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독서와 부모 교육은 저에게 멋진 문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잘 키워주시고 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책도 읽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는
또 나아가 저의 어둠을 제 주변에도 알리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우리 어린이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